자기 친딸을 수술실에서 죽이면서 그동안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마웠다는 말을 남긴 사람이 그 살해 현장 음성이 그대로 녹음돼서 지금 빌런들 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거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이번 회차 진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는데요. 일단 가장 큰 줄기부터 잡고 가볼게요. 죽은 줄 알았던 마동석 씨, 마틴 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돌아왔잖아요. 정숙희 씨랑 재회하는 장면에서 다들 눈물 콧물 다 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재회가 단순한 감동 심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드라마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 재회 장면을 보면서 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드라마에서 죽은 줄 알았던 주인공이 돌아오면 일단 한참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고 그 다음에야 복수를 다짐하는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 슬픔과 복수심이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마동석이 아내 정숙희를 끌어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채화영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캐릭터가 차가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떨어져 지낸 시간과 아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디테일이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마동석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뭐였을까요? 바로 자기를 요트에서 밀어버린 진짜 범인이 채화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마동석이 그냥 사고로 기억을 잃은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채화영이 직접 손을 댄 거였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왜냐하면 채화영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거든요. 마서린 살해도 그렇고 마 회장 폭행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동석은 이제 단순히 가족을 되찾는 걸 넘어서 채화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복수심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알거지로 만들어서 철저히 파멸시키겠다는 거니까 이건 거의 전쟁 선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채화영은 지금 이마 팀장이 마동석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다른 얼굴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 이게 이번 회차 긴장감의 핵심 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채화영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명동 사채 빚이 2천억 원이라는 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드림호텔을 팔기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3천억 원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요. 겉으로 보면 채화영이 또 한 번 영리하게 돈을 챙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계약서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이에요. 리베이트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지분 10%를 넘기겠다는 위약벌 조항에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한 거잖아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채화영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본인은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서명한 건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본인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함정이 되는 거니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디테일을 못 본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 이 조항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당장에 급한 불을 끄려고 일단 사인부터 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다고 봐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은 늘 단기적인 위기 해결에만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서린 문제도 그렇고 마 회장 폭행도 그렇고 항상 눈앞에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천억 빚이라는 당장 눈앞의 공포 때문에 위약벌 조항 같은 디테일은 그냥 넘겨버린 거죠. 이게 바로 이 인물의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시청자들한테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빌런들 내부 갈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회차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바로 마서린 사망 당시 수술방 간호사를 오장미랑 강백호가 찾아낸 부분이에요. 이 간호사를 통해서 채화영이 직접 한 말이 음성으로 남아있다는 게 밝혀지는데 그 뉘앙스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납치해서 키운 아이를 죽이는 순간에 그동안 내 딸로 살아줘서 고마웠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본인 나름의 정리, 마무리 인사를 하는 듯한 태도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욕심 많은 악역이 아니라 이미 인간적인 감정 회로 자체가 고장난 캐릭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음성을 들은 정숙희의 반응, 진짜 압권이었죠. 채화영의 머리채를 잡고 오열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게 한 번에 터진 거잖아요. 채화영이 마서린을 납치해갔고
그것도 모자라 악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결국 죽여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으니 친딸을 2번 빼앗긴 셈이잖아요.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가요. 저는 정숙희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인물이 아닐까 싶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마동석을 한 번 잃었고 또 친딸인 마서린을 채화영한테 납치당한 것도 모자라 결국 살해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게다가 마서린이 오장미와 쌍둥이였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한쪽 딸은 채화영 손에 죽고 다른 한쪽 딸은 그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남편 마동석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친딸 마서린을 영영 잃었다는 슬픔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인 거예요. 한 사람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게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비슷한 감정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채화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사태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강남봉을 이용해서 이혼을 유도하고 그 틈에 전 재산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혁이랑 강준호를 데리고 남프랑스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채화영의 행동 패턴이 일관되게 똑같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늘 누군가를 이용하고 그 사람이 쓸모가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 거. 이게 이 인물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강남봉이 채화영의 본심을 직접 듣게 되는 장면이에요. 채화영이 강남봉을 두고 한때 흥미있었던 빈껍데기라는 식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걸 강남봉이 듣게 되거든요. 그동안 채화영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강남봉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남봉이 이강혁한테 주먹을 날리고 채화영의 뺨까지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 장면이 그동안 쌓였던 강남봉의 자존심과 배신감이 폭발한 순간이라고 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강남봉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이 2명이었다는 점이에요. 이강혁한테는 주먹을 날렸고 채화영한테는 뺨을 때렸죠. 이게 단순한 폭력 장면이 아니라 강남봉이 그동안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강혁한테는 같은 처지의 경쟁자로서 느끼는 분노였을 거고 채화영한테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모욕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배신감에 휩싸인 강남봉이 그냥 화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복길 살해 당시 채화영과 통화했던 녹음이 담긴 핸드폰을 증거로 내놓거든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그동안 채화영을 보호해줬던 사람이 이제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핵심 증인이자 증거 제공자로 돌변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용당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강남봉이라는 캐릭터, 이 드라마에서 좀 안타까운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채화영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더 철저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본인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보여주는 반응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끝까지 부정하고 매달리는 거, 다른 하나는 한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서는 거. 강남봉은 후자를 선택한 거고 저는 이 선택이 이 인물한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오장미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마대창 회장 서재에 있는 시계 안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데 이 카메라에 채화영이 마 회장을 골프채로 내리치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음성 증거, 통화 녹음, 그리고 이제 영상 증거까지. 채화영을 둘러싼 증거들이 차례차례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쯤에서는 정말 채화영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대창 회장이라는 인물이 의외로 똑똑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본인이 쓰러지기 전에 이미 서재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채화영을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그리고 각자 다른 경로로 동시에 모이고 있다는 게 흥미로워요. 강남봉의 핸드폰, 간호사의 증언, 시계 속 카메라. 이렇게 서로 다른 3갈래의 증거가 결국 한 점으로 모여서 채화영을 포위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의 큰 줄기, 강백호와 최하준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화재 사건의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이 사실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전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강백호가 자기를 보육원에 맡겼던 과거 부모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모를 통해서 진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돼요. 마대창 회장이 백호에 돌 때 선물했던 금두껍이랑 금수저, 이걸 보모가 탐을 내서 훔쳐나오다가 실수로 불을 내버린 거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화재가 마 회장 쪽의 음모나 잘못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원인은 보모의 욕심이었던 거죠. 백호의 할아버지는 그 불길 속에서 손자를 구하고 본인은 숨을 거두셨고 보모는 작물 혐의가 무서워서 도망쳤다가 결국 형까지 살게 된 거예요. 이 진실을 알게 된 강백호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 회장을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강백호한테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할아버지의 죽음이 마 회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 회장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게 되고 동시에 자기가 드림그룹의 진정한 주인인 최하준이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전개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진짜 잘 짜여 있다고 느낀 부분이 단순히 출생의 비밀을 깜짝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비밀의 원인을 다시 한번 비틀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악역의 그림이 바뀌고 동시에 진짜 욕심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다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탐욕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화재 사건의 진실이 채화영의 이야기랑 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둘 다 결국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보모는 금두꺼비 하나에 눈이 멀어서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고 채화영은 돈과 신분 상승에 눈이 멀어서 더 큰 비극들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이 드라마가 계속해서 작은 탐욕이 어떻게 거대한 파국으로 이어지는가를 여러 인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잠깐 채화영이라는 인물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볼게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저는 채화영의 모든 행동의 근본 원인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라고 보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은 마동석을 향한 마음도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뒤틀린 소유욕에 가까웠고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손에 넣기 위해서 임신 스캔들을 조작하고 사산을 은폐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정숙희의 친딸이자 오장미의 쌍둥이였던 마서린을 영아 때 납치해서 자기 딸로 키운 거잖아요. 마서린이라는 아이의 존재 자체가 그런 거짓 위에 세워진 거니까 이쯤 되면 채화영한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강혁이랑 친아들 강준호한테 보여준 태도예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채화영은 이강혁을 그냥 자기 야망을 위한 장단 맞추기용 소모품으로 여겼어요. 심지어 친아들인 강준호한테도 마찬가지였죠. 보통 드라마에서 악역도 자기 자식한테는 어느 정도 진심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채화영은 그 선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강남봉한테 한 행동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기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을 철저히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니까 바로 버리려고 했죠. 이런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채화영은 그냥 욕심 많은 악역을 넘어서 거의 소시오패스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 증거가 다 타버린 줄 알고 남은 증거가 없다면서 흡족해하는 모습이요. 이 표정, 이 태도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이미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상실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채화영한테는 오직 돈과 신분 상승이라는 허상만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 허상을 좇느라 가족도 도와준 사람도 심지어 친딸의 목숨까지도 다 도구로 써버린 거죠. 저는 이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채화영의 악행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속도예요. 처음에는 스캔들 조작 정도였다가 사산 은폐, 영아 납치,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갔잖아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점 더 큰 죄를 짓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 선을 넘는 게 점점 쉬워진다는 거, 이게 채화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채화영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나다가 나중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결핍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걸까 싶더라고요. 어쩌면 채화영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다음 회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 나름대로 예측을 좀 해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 깔린 복선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큰 시나리오가 그려지더라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창립기념일 단상 위에서 벌어지는 채화영의 완전한 몰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은 지금 자기가 드림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하게 창립기념일 자리에서 마틴 장 회장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순간 마동석이 선글라스랑 변장을 벗어던지고 정수키에 팔짱을 낀 채로 모든 사람들 앞에 정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 이렇게 예측하냐면요. 이미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의 살인, 상해, 비자금 횡령에 대한 증거들이 음성, 영상, 통화 녹음 이렇게 3중으로 다 모였잖아요. 거기에 사체 독소 조항으로 지분까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 모든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가장 드라마틱한 무대가 바로 창립기념일이라는 거죠. 전 세계 투자자랑 언론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인생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그림. 이게 이 드라마가 가장 좋아하는 클리셰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복선들이 다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동석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정체를 숨기고 마틴장으로 살아온 이유가 결국 이 한순간을 위해서였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단순히 채화영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숨은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 때를 기다려온 거죠. 그러니까 창립기념일이라는 공개적이고 상징적인 자리만큼 이 정체 공개에 어울리는 무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강혁의 마지막 배신이에요. 채화영은 오복길 살인의 핵심 증거인 스패너가 전부 불타 없어졌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강혁은 명확하게 진짜 스패너를 따로 빼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풀리지 않은 떡밥이잖아요. 저는 채화영이 막판에 자기랑 아들 준호만 데리고 남프랑스로 도망치려는 순간 이강혁이 결정적으로 배신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강혁도 결국 채화영한테 끝까지 도구로만 취급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강남봉이 버려지는 걸 본 이강혁 입장에서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버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너에 몰린 채화영을 보면서 배신감이 폭발하고 진짜 스패너를 경찰이나 오장미 쪽에 넘기면서 채화영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이 두 시나리오가 따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건이 거의 동시에 혹은 아주 짧은 시간차로 터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특성상 이렇게 큰 사건들을 따로따로 풀어내기보다는 한 회차나 두 회차 안에 몰아서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창립기념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짜가 잡혀있는 만큼 그날 하루에 마동석의 정체 공개, 이강혁의 배신 그리고 채화영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폭로되는 그림이 가장 드라마틱하고 시청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시나리오랑 같이 가는 게 바로 강백호, 최하준의 진짜 왕위 등극이에요. 화재 사고의 오해를 완전히 풀고 드림그룹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강백호가 쓰러진 마대창 회장을 대신해서 드림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누명을 벗은 오장미랑 함께 채화영 일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뒤에 정의로운 경영권 승계랑 동시에 두 사람의 사랑도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이번 회차에서 강백호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드라마에서 이렇게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차부터는 강백호가 본격적으로 드림그룹 경영에 개입하면서 채화영 쪽 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오장미와의 관계도 그동안 누명과 오해 때문에 진전이 더뎠던 만큼 이제는 좀 더 속도감 있게 풀려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립기념일 폭로 시나리오가 먼저 터지고 그 혼란 속에서 이강혁의 배신이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구조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본편 정리로 돌아와 볼게요. 이번 회차를 한 줄로 요약하면 쌓여있던 모든 거짓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회차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동석의 귀환, 채화영의 자충수 같은 계약, 강남봉의 배신, 오장미의 결정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강백호의 출생의 비밀까지. 거의 모든 줄기가 한꺼번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번 회차에서 인물들의 관계가 뒤집히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채화영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강남봉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고 채화영이 죽은 척하게 만들었던 마동석이 가장 무서운 복수자가 되어 돌아오고요. 그동안 누명을 썼던 강백호와 오장민은 오히려 진실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전개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채화영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인했던 그 위약벌 조항, 이게 본인 손으로 직접 만든 함정이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본인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니까요.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강백호와 최하준의 정체성 회복이에요. 단순히 출생의 비밀이 풀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오해와 분노까지 같이 해소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보통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오히려 갈등이 풀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이게 앞으로 강백호가 드림그룹을 정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다음 회차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화에서 채화영이 창립기념일 단상에서 마동석의 정체를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전에 이강혁의 배신으로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진짜 스패너를 손에 쥔 이강혁, 그리고 변장을 벗어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동석. 둘 중 누가 먼저 채화영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지 여러분의 예측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까지 채화영이 버린 사람들, 강남봉, 이강혁,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 등을 돌린 모든 이들이 결국 한날 한시에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가장 화려해야 할 그날 채화영의 표정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